이번 차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책은 Future Self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해서 3가지 파트로 나와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또 두 번째는 미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이렇게 해서 3가지, 세 분야로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먼저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여러분들 생활에서 어디에 가장 몰입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시간에서 나의 중심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 책에 있는가? 게임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그 시험에 있는가? 공모전에 있는가?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은 면허에 몰입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애에 몰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장 몰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심리학에서 전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미래 예측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어디에 깃발을 꽂아놓고 가는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그 행동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가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동기가 되는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 그러니까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 동기가 되고요. 또 두려움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가 수용과 용기와 사랑을 행동의 이유로 삼으려면 정말 높은 수준의 정서가 발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또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사랑을 토대로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 그리고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드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테드에 그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강의들이, 이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냥 미래가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들입니다. 이 퓨처 셀프라고 하는 이 책은 퓨처라고 하는 미래가 있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미래의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나와 관련된 최근의 어떤 심리학에 있어서는 자신이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현실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에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지금 현재 나의 삶과 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데요. 이 연구 결과 내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나와 지금 내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지금 그 미래를 위해서 더 현명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떤 여러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나이에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은퇴나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꼭 물질적인 투자가 아니라 무엇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에너지를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 지점을 보고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지점에서 내가 그렇게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뇌는 이미 저절로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뇌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이어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행동을 유발한다는 데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미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 능력의 향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할수록 선택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어디로 갈까를 딱 생각하고 차 운전해서 나가면, 그냥 걸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간다는 거죠.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사람들은 눈앞에 급급한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다가 시급한 일만 처리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정말 현대인들은 정말 바빠요. 여러분들도 너무 바빠요. 학생들이 너무 바빠요. 그런데 바쁜데요, 무엇에 열심인가? 미래의 여러분들이 목표를 생각하면서, 목적을 생각하면서 바쁜가? 그냥 단순히 눈앞에 발등에 급한 불만 끄고 사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 또 과제하는 것, 또 뭐 유튜브를 보는 것,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몰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가? 그냥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인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된 사람은 눈앞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지금 즐거워 이렇게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그런 그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만 추구하면 미래의 나는 눈앞에 그냥 지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했을 때 미래의 나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우리가 어째서 우리는 미래에 내가 후회할 결정을 내니까, 미래에 내가 지금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나와 어떻게 연결하고, 또 미래에 나와 연결되면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더욱더 훌륭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래 나와 연결하는 것이 지금의 그 현대 나를 발전시키고 상황을 나아지게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이 금광을 진심으로, 지금 순간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또 미래의 나와 연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현재 강력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의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또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살아있음에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미래 나와 연결되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금광을 더 잘 이해하고, 그냥 순간 오늘도 은혜예요, 오늘도 감사해요, 미래에 내가 가진 눈으로 지금의 삶을 보고, 또 이전에 보지 못한 기회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미래 나와 함께 한다면 현재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거죠. 미래의 나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현재의 당신의 모습이 무엇이든 지금 미래의 당신에 대한 지금이 증거라는 것이죠. 미래의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집념이 얼마나 큰지는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선택적주의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계속 그걸 전념하고 그걸 쳐다보고 그것에 계속 전념하면 그것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행동, 목표, 또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만 봐요. 이야기도 마찬가지. 집중하는 대상이 확장돼요. 똑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귀에 담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적주의인데요. 우리가 외부 세계에는 정말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왜 사람들의 내면의 그 경험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이 자기의 경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보는데요. 어떤 모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행동과 힘을 이끌어내는 원리입니다. 플로렌스 시인은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해라.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고 받았다고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당신이 어떤 특정한 미래에 전념한다면 왜 그런 미래를 꿈꿉니까? 믿음은 미래에 대한 지금 현재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가 보이십니까?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전념하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또 조언을 주고받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끼리끼리 과학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좀 통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바라는 미래에 전념하면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통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원하는 미래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신념, 또 정신의 상태가 바뀌게 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냥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미래의 나. 그래서 마침내 점점 더 나아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 초반에 무엇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전념은 지금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이지만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념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가 전념의 증거라는 것이죠. 행동이 바뀌는 이유는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그냥 많은 행동들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정체성은 내가 가장 전념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정체성의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념하는 비전이 달라질 때 정체성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도 바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고신대학은 기독교 종합대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운데 있다면 나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이렇게 나의 그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뭐 물질적으로 결핍의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만들고 나의 우선순위에서 어떤 기도와 묵상과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뀌게 한다는 거죠. 미래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한데요. 사람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또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나에 대해서 전념한다면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들은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머슨은 당신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든다. 길은 언제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이제 파트 1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 현재가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똑같은 경험을 해도 내가 부정적인 스토리로 나에게 입력이 돼 있다. 이거 미래를 위협하게 됩니다.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길이나 가게 되고 미래와 단절되면 눈앞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급한 문제, 사소한 목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경기장에 들어가야 된다. 또 때로는 성공이 우리를 너무 안일하게 해서 실패를 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파트 1입니다. 파트 2,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파트 3,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첫 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고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목적과 의미의 부재라는 것이죠. 미래에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연히 영어 공부 좀 해야지, 뭐 영어 회화, 뭐 막연히 영어는 좀 잘하면 좋지, 뭐 제2외국어 일어나 불어나 뭐 중국어나 이런 거 좀 해야지, 뭐 이미 글로벌 사회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로 그 영어 외국어를 공부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더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코이카에 봉사를 가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은 그 의미 치료의 그 대가입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은 의사인데요. 여러분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또 그 안에서 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낼까 같은 상황인데 정말 우리 인간의 가장 최저의 어떤 존재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의 존엄성의 승리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갈 거야, 살아낼 거야, 살 거야 이런 믿음을 상실하면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맙니다. 그냥 이렇게 다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섭니다.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신체적 면역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목적, 분명한 목적. 빅터 프랭클은 이곳에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의 원고를 다 이루면 내가 다시 살게 되면 이 책을 다시 쓰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살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프랭클은 그래서 의미 치료의 대가가 되었는데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미래의 희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좌우된다는 핵심 사상, 심리치료 기법이 이제 의미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치료의 다른 학자들은 현재 사건은 미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은 이것이 미래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현재는 파편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서 의미가 있을 때 미래의 결과가 연결된다라는 거죠. 또 인간의 행동이나 경험이 미래 결과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들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면 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겠습니까? 자격증 필요 없다면 왜 열심히 도전하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쌓을 필요 없다면 왜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이런 과정을 왜 가지겠습니까?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프랭클에게 미래의 희망과 목적은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삶의 핵심적인 토대가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방황하고 왜곡하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희망을 잃는다면 사람들은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부 환경에 고스란히 휩쓸리는 그런 피해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향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가 없는 곳에서의 인간은 소멸한다. 그래서 한순간에 내적 붕괴가 일어나고 또 내적 붕괴가 일어나면 인간성이 말살되고 신체적 건강도 함께 잃게 됩니다. 목표가 없는 곳에서의 같은 인간성이 말살되고 신체적 건강을 잃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희망은 그저 막연한 소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삶이 어떨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울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다면 현재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동기부여가 불가능해. 내가 잘 될 것이야. 이거 끝나고 나면 뭘 할 것이야.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뭘 해야지. 그런 희망. 그래서 그 희망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것을 또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희망이 동기부여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 나중에 우리가 그릿이라고 하는 그 책을 또 볼 텐데요. 앤젤라 더크워스가 그 그릿, 열정적 끈기의 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 희망은 또 자신에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헤쳐나가게 하는 그런 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있다면 그걸 이룰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유연함을 발휘해서 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희망은 방법입니다. 희망은 승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을 믿는 생각입니다. 길을 찾는 생각이고요. 희망이 있다면 방법을 발견하거나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 안에서 또 넘어야 할 산이 있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냥 늘 평평한 평지의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대한 희망을 이루려고 하면 집중과 믿음, 행동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의지이자 방법인데요.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고 또 새로운 방법을 도전하고 시도합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또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찾고 피드백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전념을 하고 또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서 유지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좀 유연하게 적응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원대한 희망을 품으려면 과정이 아니라 목표에 전념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 좋은 미래를 맞이하려고 하면 더 나은 과거가 있어요. 과거, 좋은 과거들이 모여야 미래가 되잖아요. 과거의 스토리를 거듭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는 이미 지나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 과거가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역경이 그래 힘들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 나는 이렇게 성장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스토리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면서 힘겨웠던 순간들마다 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경외심과 기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교훈과 삶의 의미를 얻고 그 순간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아팠던 그거조차도 내 삶의 일부고 그 덕분에 지금 나의 미래가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스토리를 긍정적인 스토리로 재해석하고 재구조화하는 거 정말 필요한데요. 삶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마 뭐 정말 행복한 그 순간들이 그렇게 뭐 누구에게나 다 고난의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게 되는데요. 고통의 한 부분인데 그런 그 사회적인 경제적 위치 뭐 사람들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 고통을 경험하는데 이 고통을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상처는 설득력 있는 교사가 되는데요.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이 진정한 교훈을 주고 숭고한 일에 전념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든 그것을 긍정적인 스토리로 구성할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과거에 겪었던 힘겨운 시련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더 단단하게 만들고 비온 뒤에 땅에 굳어지는 것처럼 현재 알고 있는 지혜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의 당신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의 삶을 봐도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움 덕분에 그 어려움 때문에 덕분에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더 붙들게 되고 또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한 그 기쁨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내 삶의 실수를 줄여주게 하고 내 삶의 시간을 오히려 더 벌게 하는 그런 내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은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삶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삶, 희망하는 삶 되는 거죠. 부정적인 과거는 미래를 제약합니다. 과거는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과거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미래의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협 세 번째인데요.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변 환경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서 사람들이, 그 원자들이 서로 반응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응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 노출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광고가 이런 거죠. 계속 사람들은 어떤 걸 선호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요즘에 여러분 SNS에 그런 광고들이 뭐 대기업의 광고가 아니라 SNS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어떤 뭐 물건들 뭐 쭉 나오잖아요. 계속 뭐 페이스북을 틀 때마다 아니면 그 인스타를 틀 때마다 이렇게 계속 나오면 계속 노출이 되면 정말 이거를 바르면 이걸 뭘 하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광고 단순 노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어쩌면 막 이렇게 계속 보니까 노출된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근접 효과에 따르면 교실에서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두 줄 앞에 앉은 사람보다 바로 옆에 앉은 사람 친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계속 보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입력하는가, 당신의 관점을 결정하고,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좋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웹툰이라든지 유튜브에 정말 무분별한 막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질적으로 높은 것들을 분별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 잘 고민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원대하고 탁월한 목표를 세우고 싶습니까?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자주 접하고 소통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으면 당신은 5년 뒤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너무 비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멈춰 있고 싶습니까? 작년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의 모습, 24년보다 25년이 더 나은, 또 25년보다 30년이 여러분은 훨씬 더 나은 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 만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몰랐던 걸 인식하고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여러분에게 입력되는 정보가 여러분들의 관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그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기술, 또 당신이 처한 상황이 뭔가, 이게 마인드풀니스에서 깨어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살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했는가, 또 당신의 삶은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인가, 아니면 그냥 주변 환경에 휩쓸린 결과인가,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환경을 지배하는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거죠. 소셜미디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이 뭐 행복해 보이는 좋은 것을 가진 물질적이고 막 이런 것들, 행동과 욕망, 정체성, 관심을 지배하도록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외부 환경이 여러분의 목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걸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외부 환경이 여러분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갈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는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깨어 있으십시오.
빅터 프랭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가 있다. 그 반응에 자신의 발전과 자유의지가 달려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크게 넓혀야 돼요. 그래야 자극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극이 왔을 때 여러분 성숙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그 반응 안에 여러분들의 발전과 자유가 달려있다라는 것. 그 위협 네 번째, 미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눈앞에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정말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다양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나의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행동하고 존재할 건가? 무엇을 보고 생각할 건가? 또 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또 어떤 행동을 했든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잘 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지식에 갇히지 말고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현재, 과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 현재 상황에 따라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상황을 되었다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을 벗어나서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드십시오. 이미 우리의 뇌는 즉시 이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게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적주의로 이미 준비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동안 내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원하는 목적지에 효과적으로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포부가 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들 가까이 보십시오.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에서 평균이 되어보세요.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는 거래적이 아니고 변혁적이어야 합니다. 변혁적 관계에서는 서로 돕고 지원하려는 진정한 열망이 있고요. 또 변혁적 관계 목적이자 방식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베풀고 감사하고 성장을 초점 맞춘 변화가 변혁적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혁적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면 미래의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탁월해질 것입니다. 거래적 관계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변혁적 관계에야만 여러분들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눈앞에 있는 것만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현재 힘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잘 선택하라. 미래의 나와 단절될 때 현재 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이죠. 사람은 20년 후의 미래를 계획하도록 진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결정은 때로는 너무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미래에 나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우리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나의 미래의 나와도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감정이입 다음 단계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의 행동이 미래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행동이 미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행동은 더 신중해지고 나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나와 연결성 정도가 어느 정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가 지금 내리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와 미래 나에게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미래 나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 좋은 곳에 몰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래의 내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지금의 소비를
줄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희생하고 또 교육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위해서 쌓아가는 것이죠. 미래 나에게 투자할수록 미래 나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또 미래 나와 연결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투자하는 거기에 이제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모든 것이 결과를 내고 그 결과들이 쌓여서 큰 보상을 얻게 됩니다. 복리의 효과. 쌓으면 쌓을수록 복리의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미래의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미래 나를 사랑할수록 미래 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비전이 커지면 현재 지금 나는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유익이 미래까지 지속하는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손실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주는 행동을 하면 미래에 나는 빚더미 안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행동을 하면 미래 부유해지고 빚더미에 앉으면 빈털터리가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기를 바라는가? 지금 건강을 땡겨 쓰세요. 부유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가? 그걸 위해서 지금 미래 나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생생한 미래는 강력한 미래인데요. 미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한눈 팔지 않고 목표한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나를 향해 가는 것보다 미래 나를 현재로 끌어오게 하는 게 더 수월한데 훨씬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상세할수록 달성하기가 더 쉽고 그 미래가 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택하십시오. 지금부터 5년 후의 미래가 여러분 한번 배워보세요. 1년 후, 5년 후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떨지 상상한 다음에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때 미래 나는 자신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래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미래, 내가 되고 싶은 그 미래를 상상하십시오. 네 번째 위험 요인이 미래의 나와의 단절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원하는 삶을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미래 나와 단절될 때 미래 나는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 사소한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의식을 짓는 창조물은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능력은 더욱더 향상됩니다. 이것이 힘의 법칙입니다. 시급한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게 된다는데요. 그래서 5번째 위협이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늘 급한 불을 끄면서 막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거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더 큰 미래와 연결을 하고 투자와 배움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5년 뒤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 중요한 것 두 가지인데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 이런 걸 할 때 많이 나오는 그 시간 관리에 많이 비유되는 건데요. 돌멩이 자갈을 양동이에 넣어서 지금 이제 처음에 큰 걸 넣고 그다음에 작은 걸 넣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 관리에서 그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양동이가 우리의 시간이고 중간 크기, 큰 크기의 돌멩이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자갈은 작은 사소한 시급한 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보다 시급한 일을 먼저 막 집어넣으면 중요한 걸 못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크기의 돌멩이인 정말 중요한 배움과 계획과 건강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시급한 일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에 대한 투자,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미래 나를 위협하는 요인이 지금 그냥 눈앞에 시급한 일을 목표로 생각하고 미래를 너무 작게 설정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달리지만 항상 제자리에 맴도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왜 그 자리에 있을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시급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급한 일과 사소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느라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무엇에 투자를 하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어떤 것에 몰입을 해야 될 것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 다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주화만 막 찾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진짜 금을 못 본다. 이런 게 이제 무주의 맹시입니다.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게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기회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다르게 질문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 보는 방식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바꾸어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네, 무주의 맹시를 선택적 주의로 바꾸십시오. 목표를 무모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라.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즉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각이는 우리의 내가 찾고 있는 것만 보고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나를 위협하는 중단 요인은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나는 이것밖에 못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목표를 10배, 100배 아니면 더 크게 세워서 그 원칙과 법칙, 전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목표를 높게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세워서 또 여러분 내가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상상할 수 없는 목표라면 그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패배입니다. 안에 들어가야만 지던 하던 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죠. 그래서 여러분과 자리 바꾸지 않는 사람의 조언은 듣지 마라. 그래서 멘토를 찾고 싶다면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으십시오. 머뭇거리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 머뭇거리다 보면 길을 잃는다는 거죠. 우리가 경기장 진입하기를 머뭇거릴수록 필요한 기술이 익히는 시간만 지연될 뿐 연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밖에 안전한 느낌이 들어도 그곳이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고 경기장 밖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비평하기도 하고 진짜 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경기장 옆에 머물면 직접 해보지 않은 그 경험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뛰어들어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데요. 네. 숭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이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 변화를 들어가는 관문.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가면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용기가 필요해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래 해야만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기장 안에 있다는 건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더는 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미래의 내가 되어서 현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위협 7번째, 성공이 때로는 실패의 기폭대가 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자꾸 좌절하고 무너질까 이런 거죠.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번째 요인은 성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성공이 성공을 잡아먹기도 한다. 성공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공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공이 때로는 성공의 역효과. 우리가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는 잠재적 기준선이 있는데요. 이 기준선을 넘어가는 성공을 거두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그 기준선을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공의 역효과라고 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나 조직이 그 이후에 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성의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분명하게 성공을 이루고 성공을 거두고 나면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생기는데 또 선택지와 기회가 늘어날 때 노력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노력이 분산되면 처음 성공을 이뤘던 그 명확성이 줄어든다. 이게 패러독스라는 거죠. 명확성의 역설이라는 거죠.
성공은 기회를 안겨주지만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성공하고 나면 더 이상 의도적인 연습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아니한 생각을 하며 금방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위치에 있게 해준 훈련을 멈출지도 모른다는 거죠. 가장 기본,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한 그 성공, 그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것,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또 강한 사람은 좋은 시절을 만들고, 또 좋은 시절은 약한 사람을 만들고, 또 약한 사람은 또 고난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시절에 집중력과 집념이 약해진다는 것. 우리가 그 성공을 잘 관리를 못 하는데요. 이러한 성공하는 것과 성공을 확장하는 것이 이제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성공을 거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는 고정불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이 죽지만 않는다면 누군가가 되어 있어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7가지 진실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미래가 지금 다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긴장 없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목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신이 이루어낼 의미 있는 사명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사명. 마틴 루터 킹이 사람이 목숨을 걸 일을 찾지 못하면 살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걸 이제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번 일을 해볼 것인가. 여러분 미래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원인인데요. 파이널 커우즈라고 하는 그 목적 원인인데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 그래서 모든 행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지능적인 행동 모두 의도적이고 또 행동 기저에는 왜 그렇게 할까 원인이나 추구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상상하며 선택할 수 있고 또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표가 행동의 원인인 것이고 또 모든 지능적인 행동은 목표를 추구합니다. 직센미아의 몰입이랑 플로우라고 하는 몰입의 대표적인 저자인데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지향적이고 또 몰입은 명확한 목표를 수반할 때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확한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의 명확한 목표는 우리의 행동과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고 몰입 상태에 있으려면 한 번에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미래 나는 예상과 다릅니다. 지금 인간은 자신의 모습이 완성됐다 착각하지만 누구나 미완성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한 대로 현재의 당신의 모습은 지금 모습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금방 바뀌게 됩니다. 미래 나는 지금 생각하는 모습과 많이 다를 것이라는 거죠. 기대하십시오. 희망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미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봐야 미래 나와 연결성 가질 수 있습니다. 나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가진 상황, 내가 가진 어려움, 나의 수준 이런 것들 낮게 보는 그것이 어떻게 그 나를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미래 나는 오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 미래 나는 세상을 다르게 바꾼다. 또 현재 나와 다른 목표 관심사를 가진다. 또 미래 내가 처한 상황과 다르다. 미래 나는 새로운 취미를 가진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발전할 거야, 변화될 거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설레고 자유를 주는 말입니까? 미래에 당신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질 거란 사실을 안다면 지금 현재 모습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변화될 거니까 좋아질 거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가치를 꼭 증명해 보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나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 진실을 알면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래 내가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늘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정체성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통찰력을 키우면서 관점을 바꾸고 사고방식과 판단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사람입니다. 진실 세 번째, 미래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피리 부는 사람, 그 사나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들의 친구인가 적인가?
시간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걸 폭로하게 된다. 그래서 제프 올슨이라는 사람은 피리 부는 사람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우화 있잖아요. 이제 쥐를 없애줬는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아이들을 피리 부면서 아이를 다 데리고 갔다면 이런 우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에는 좋게든 나쁘게든 결과가 생기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에 다양한 요소가 결부돼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는 지금 현재의 나의 결정이나 현재 나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생긴 결과라는 거죠. 훈련의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후회의 무게는 수톤에 이른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미래 나에게 훈련의 비용을 지불하면 좀 일관된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복리를 누리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탁월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면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미래의 나에서 계속 무언가 빌려오면 어느 시점에서 그걸 갚아야 돼요. 미래의 내가 갚아야 할 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미래의 나에서 빌려오는 건 주로 건강이나 배움이나 재정, 시간.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계속 이제 파탄이 되고요. 건강을 너무 무리하게 건강을 해치면서 일을 하는 것도 미래 나를 빛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동은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비용인 거나 아니면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투자는 복리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 인간관계를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미래 나는 현재 행동의 복리 효과로 만들어 쭉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돼요. 크기와 잠재력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작은 성공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한 자신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 미래 나를 위해서 작은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투자를 많이 할수록 전념하게 되고 시간, 돈, 재능을 투자하시고 잠재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투자입니다. 네 번째,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빨리 발전한다는 거. 아까 생생하게 미래를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내가 측정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미래로 가는 나의 과정을 자세하게 측정할수록 미래를 향해 더 빨리 발전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 미래의 나에 대한 생생한 비전, 명확한 단기 목표들이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발전합니다. 미래 나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이 나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리는 능력, 그 모습을 이룰 능력을 결정하는데요. 내가 나를 자세하게 그릴수록 미래 나는 더 훌륭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 나의 성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연습과 전문적인 실행, 인간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자동성을 개발한 성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연습에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향한 의식적 노력과 주의가 요구돼요. 습관대로 살면 현재의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습하면 내가 바라는 미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간다가 아니라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성공하려면 미래 나의 진실해져야 합니다. 미래를 쫓아라. 내일의 세상에서 살아가라. 내일의 세상에 이미 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슴 뛰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에 놀라고 또 생일 같은 그런 날을 알게 된다는 거죠. 뇌는 건강하고 젊고 활동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무엇보다 진실한 자아를 가져라. 일곱 번째 진실,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관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단기적인 미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지금의 삶이나 사후의 삶은 모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파트 세 번째입니다. 미래 내가 되는 7단계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덜 중요한 목표는 제거하고
이렇게 7가지. 첫 번째,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세련미의 절정은 단순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단순하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빅터 프랭클이 그 동료 수용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서 내적 힘을 얻을 수 있게 했는데요. 그때는 아주 그 큰 삶의 숭고한 목적이 아니고 눈앞의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 구체적인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을 정해서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 삶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데요. 가치관이나 관점이나 또 상황이 변한다는 열린 마음도 필요합니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지금과 다르게 볼 것이고 또 몇 년 후에 여러분 그 미래의 나는 지금과 다른 관점을 갖고 다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하나로 규정하지 말고 지금 단순하게 가까운 그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해라는 거죠.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우려면 단기적인 미래와 연결을 해놓고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해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12개월을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질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냥 그 목표에 맞는 현실의 목표에 맞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데 장기적인 미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덜 중요한 건 제거하라. 세 번째, 필요해서 열망에서 알무로 필요하니까 하는데요. 필요한데, 갖고 싶어, 열망해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그 배움의 기쁨, 이런 그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는 거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너에게 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미래의 내가 되는 4단계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문가에게 요청하고 친구에게 요청하고 누구에게든 요청하고 그냥 요청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일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게 됩니다. 5단계는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이게 막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라. 시스템화하라. 이 말인 거죠. 네. 다음 6번째,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바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도 되게 바쁘다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바쁘다 너무 뭐 하면 나 이거 바빠 죽겠어요. 계속 바쁘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을 계획하는데 시간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댄 설리반은 업무 맡길 사람을 찾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인간관계의 자유, 목적의 자유,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100%가 아니어도 돼요. 일단 시작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완수하는 태도를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미래 나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냥 현재 80%만 해도 과거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넘어섰어요. 그래서 미래 80%를 하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전념하면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해내면 완수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퓨처 셀프를 엄청난 PPT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의 투자에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미래의 여러분이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